보면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전압전류를 교류라고 한다. 맞나요? 자, 이때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정연파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기본식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거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죠? 여러 문제를 읽고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되죠. 자,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교류라고 표기하고, 이때 자,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서 정연파 전압이 있더라. 자, 교류 발전기에서 전압이 발생하는 원리죠. 자, 이때 기본식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떻게? 자,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자,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 뭐가 발생하더라? 기전력이 요와 같이 발생하더라. 이게 뭐였어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자, 방향이 변화하니까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하더라. 그죠? 자, 이때 발생하는 교류 전압이 발생하는 기본은 뭘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는 뭐다? 자, BLV 사인 세타 볼트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자개편에 유도기전력에서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유도기전력은 언제 나오더라?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속을 변화시켜야지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유도기전력 하면 생각나는 식들이 있죠. 자, 유도기전력 이내 뭐였어요? 자속이 매초 변화하는 거에 비례해서 유도기전력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라고도 나타낼 수 있었고, 자장중에서 도체를 움직였을 때, 이동시켰을 때 유도기전력 발생하더라. 요 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또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 또 BLV 사인 세타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식 한꺼번에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유도기전력 E는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는 BLV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이 BLV가 바로 무슨 값이 되더라? 회전자가 회전해서 90도가 됐을 때 가장 큰 값을 갖더라 했네요. 그래서 이는 뭘로? EM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전압은 다 뭐다? 시료값을 기준으로 표현하죠. EM 대신에 뭘로? 루트 2라고 써서 시료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루트 2 사인 세타. 자, 루트 2에 사인 세타라고 되는데, 세타는 뭐였어요? 얘가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죠. 그죠? 근데 자, 세타가 한 번만 회전하고 말아요? 아니죠. 어떤 시간 동안 내가 발전기 돌리면 계속해서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 세타 대신에 뭘로?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더라. 또 루트 2, 자, 사인. 이 오메가를 우리가 뭐였어요? 자, 1초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해서 세타가 된 거니까 1초 동안에 회전한 각이다라고 있어요. 자, 1초 동안에 얼마만큼 회전하더라? 주파수만큼. 주파수의 횟수만큼 회전을 하고, 한 번 회전할 때는 얼마만큼? 360도. 그죠? 자, 360도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자, 호두법으로 2파이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뭐다? 2파이 F를 쓰더라 했어요. 그래서 루트 2 사인 2파이 FT라고 쓸 수 있더라. 자, 근데 우리 시계 보니까 요것만 나오지 않고, 자, 여기는 주파수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주기는 1초 동안에, 아니,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주파수는 한 번이 아니라 1초 동안 회전하는 횟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T는 자, 주파수에 역수 관계 있기 때문에, 또 F는 자, 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서, 자, 2파이 쓰고 F 대신에 T분의 1 T볼트라고 쓸 수 있더라 했네요. 그죠? 이게 뭐다? 교류더라. 자, 교류 발전기에서 자, 교류 전압이 만들어질 때 우리 여기 있는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으니까, 그죠? 자, 운동하면서 자속을 끊더라. 회전하면서 이 자속을 끊으니까 이런 파형이 발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발전기의 기본식은 자, 무엇에 의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나오고, 또 발전기 반대가 뭐였어요? 구조는 똑같은데, 자, 구조가 똑같은데 계자와 전기자가 다르더라. 그래서 전동기는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 원리는 하면
뭐가 생각이 떠올라죠? 그래. 자, 우리 FB와 FU에서 완전 오발 대신에 왼전 오발 기억나시나요? 아, 발전기, 전동기 하면 자, 우리 여기 또 발전기, 자, 전동기 원리 하면 자, 왼전 오 발이다 해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자, 2번 교류에서 1초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를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 하는데 이때 각속도와 주파수, 주기와의 관계는 이미 나와 있네. 그죠? 자, 이미 오메가는 뭐다? 자,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고, 자, F는 자, 뭘로? 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서, 자, T는 또 F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 대신에 T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했던 파형 중에 우리 이는 자, 루트 2 사인 377T라고 하는 표현 기억날까요? 또는 자, 루트 2 사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얼마였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얼마? 60Hz니까 F에다 60을 곱해주면 60을 대입하면 뭐가 되더라? 120 파이 T라고 쓸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요 오메가 자리에 377 또는 120 파이가 나오면 주파수 얼마더라? 60Hz더라. 기억나세요? 자, 여기가 무슨 자리? 오메가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자, 120 파이나 377이 들어오면 120 파이가 3.14니까 계산하면 377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오메가가 자, 120파이 또는 자, 377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파수는 얼마더라? 60Hz더라. 또 이 오메가 자리에 자, 120파이가 아니라 100파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100파이가 나오면 이 오메가 자리에 또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3.14니까 314가 뜨겠네? 그죠? 그럼 주파수는 얼마? 주파수는 이게 2파이 F니까 자, 50Hz가 나오더라. 그래서 간혹 주파수 문제가 나오면 자, 60Hz 아니면 50Hz니까 잘 찾아서 요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구나 기억을 해도 좋겠죠. 자, 3번. 자, 교류는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순식값,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을 표현하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자, 교류는 요 크기를 자,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파형이다라고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매번 변화하는 걸 우리가 무슨 값? 순식값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변화하는 파형 중에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하더라? 최대값이라고 하고, 자, 실제 이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값을 실제로 일하는 값, 시료값이라고 하더라. 이 파형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또 나타내는 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죠? 자, 최대값은 자, 시료값과 관계를 봤더니 대략 시료값은 최대값은 몇 배? 70%, 대략 70%. 그래서 0.707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평균값은 최대값이 몇 배? 0.637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여기다 쓰면 자, 이는 우리가 원래는 이는 루트 2분의 1 EM이라고 썼어요. 근데 루트 2분의 1을 했더니 0.뭐다? 707 EM이 되는 거고, 자, EN은 자, EM에 비해서 얼마? 0.637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최대값과 자, 각각 시료값, 평균값과의 관계도 구할 수 있고, 근데 혹시라도 요걸 찾으려고 했는데 얘가 안 보여. 그 1, 2, 3, 4번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0.707 EM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얘는 뭐예요? 루트 2분의 1인 거예요. 자, 문제가 요즘은 계속 똑같이 나오지 않고 얘를 살짝 변형을 줘. 그죠? 계산 문제라면 그냥 풀면 되는데 1, 2, 3, 4번 식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EM은 여기 루트 2니까 자, 뭐가 되더라? 2는 얼마? 루트 2분의 1 EM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못 외우잖아. 다만 2와 EM은 얼마다? 자, 0.707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거 삼각형 그랬잖아요.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그려서 자 최대값에서 실효값을 구하려면 곱하기 얼마? 0.707 0.707 하면 이 값 구할 수 있고 자 2m을 알고 0.637 하면 뭐? 평균값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 구하려면 1.111 하면 되더라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알고 있는데 간혹 문제가 변형이 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감 대신에 여기 안 나오면 숫자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번을 눌러보면 돼. 분수로 나와 있는 건 자 소수점으로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소수점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최대값, 평균값, 자 실효값 요렇게 나타내더라. 그래서 대략 최대값은 자 실효가의 값의 70%, 자 최대값과 평균값은 대략 63%, 평균값과 실효값은 거기서 다시 얼마?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 자 해놓고 계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액이 70%, 63% 또한 10%. 그죠? 자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두 개, 이 값을 두 개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파고율이라고 하고 자 파고율은 그래서 높은 거 두 개니까 가장 높은 거 먼저 쓰더라. 최대값을 뭘로? 실효값으로 나눠준 게 파고 높은 거 두 개 파고율. 그죠? 자 파형률은 뭐였어요? 파형률은 낮은 거 두 개. 그죠? 낮은 거 두 개. 제일 낮은 거 뭐였어요? 평균값으로 뭐를? 실효값을 나눠줬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파형률이 되더라 라고 했네. 자 그래서 3번에 표시 방법이 있는데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더라. 자 우리 요 삼각형 그려놔야죠. 자 요 삼각형 그려놔야 되고 거기서 또 같이 나오는 게 뭐다? 파고율, 파형률도 식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자 파고율, 파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식 찾는 문제가 나오니까 파고율 높은 거 두 개는 뭐다? 높은 거 두 개. 파형률, 형률이니까 낮은 거 두 개 써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4번 교류회로에서는 회로에는 저항, 코일, 콘덴서, C의 소자들이 전류를 제한하는 교류 저항으로서 동작하게 되는데 그런가요? 자 이때 교류회로의 전체 저항값을 임피던스라고 한다. 각 소자에 걸리는 저항값을 표시하시오 그랬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치워도 될까요? 찍어놔. 안 찍어도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찍어 놓으니까 이거를 쭉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계속 반복해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어디 딴 사람들 보시나요? 남는 사진 그 남는 게 사진밖에 없어. 수도 없이 없어. 네. 우리 7월 말에 휴가가 학교 전체가 다 휴가죠? 네. 학교 전체가 휴가라서 문 닫았습니다. 자, 4번. 자, 교류회로는 저항 RLC 소자들로 되어있고, 자, 전류를 제한하는 교류 저항으로서 동작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교류회로의 전체 저항값을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Z라고 한다. 자, 우리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Z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썼어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다 그랬죠. R 플러스 마이너스 J X라고 쓰더라.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R 소자 자체에 걸린 저항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R 옴이라고 하는 자 값이 있고 또 L 헬리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자 C 페럿이라고 하는 콘덴서가 있더라. 자, 얘가 주파수를 만나면 얘는 그냥 똑같이 아름이에요. 변함이 없더라. 그죠? 자, 근데 L이 주파수를 만나면 즉 교류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 값이 어떻더라? XL이라고 해서 자, 유도성 리액턴스. 그죠?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같게 되더라라고 했네요. 그래서 XL은 뭘로? 오메가 L 또는 2파이 FL 옴으로 나타낸다라고 했던가요?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죠?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교류를 나갈 수가 없어, 실은. C는 자, C도 주파수를 만나면 즉 교류를 만나게 되면 이 또한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이 되더라. 그래서 뭘로?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해서 2파이 FC 분의 1 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XL과 XC는 둘이가 서로 무슨 관계? 180도 위상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서 그냥 X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 X라고 쓸 수 있고, 자, 이때의 저항의 크기는 뭘로? Z의 크기는 루트 뭐다? 자, 요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직각삼각형 그려야 되더라. 그죠? 자, 직각삼각형 그려서 가로축은 뭘로? 실수부인 저항 R로. 자, 세로축은 자, 여기 있는 X는 L과 C에 걸리는 저항값을 뺀 거예요, 합한 거예요? 원래는 합한 거예요. 다만 뭐 때문에? 위상차가 180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에 작은 거 빼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자, 어쨌든 리액턴스 큰 거에 작은 거 빼줬더니 X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표현할 때 얘를 뺐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다 더한 거죠. 자, 그래서 Z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더라. 자, R은 자, 저항은 전압전류가 동상이다라고 표현했었고요. 자, L과 C에서는 어떻더라? 90도 위상 차이가 나는데 코일은 전류가 뭐하더라? 전류 I가 뒤진다라고 했어요. 90도 뒤진다라고 표현했고, 콘덴서는 전류 I가 90도 뭐한다? 앞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임피던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 자, 가로축에는 저항을, 세로축에 있는 X를 그려서 임피던스 크기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Z는 뭘로? 요거니까 요거와 요거의 합이죠. 루트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내는 거 위상 관계. 자, 그래서 위상차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위상차 세타는 뭘로? 아크탄젠트. 자, 아크탄젠트 R분의 X로 계산할 수가 있더라. 맞나요? 자, 아크탄젠트 R분의 X로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온 거 역률. 자, 코사인 세타는 뭐? Z분의 R로. 또, 자, 무율 사인 세타는 뭘로? Z분의 X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삼각형을 활용해서 우리가 온법칙 대입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 또 전압강압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거는 R은 그냥 R음이에요. 자, L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얼마? 오메가 L 즉 2파이 FL 옴이 되더라. 자, C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2파이 FC분의 1 옴이 된다라는 걸 표현하죠. 자, 5번. 자, 저항 R, 코일 L, C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위상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미 자, 뭐다? 저항은 전압 전류가 뭐다? 동위상이다. 자, L은 뭐가? 전류가 90도 뭐한다? 뒤진다 라고 했고, 콘덴서 C는 전류가 90도 뭐한다? 앞선다. 만일 자,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전류가가 아니라 전압이라고 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뭐한다? 앞선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뭐한다? 뒤진다. 같은 말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RLC 회로에서의 자, 위상 관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류가 90도 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상전류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전류가 90도 앞선다라고 해서 진상전류라는 말로 표기를 해서 지상회로, 진상회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로 RL회로다라고 하면 지상회로다라는 말을 쓸 거고요. 자, RC회로다, 콘덴서가 있는 RC회로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 진상회로다. 아, 전류가 앞서는 회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RL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6번.
자,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리고 자, 그리고 크기와 위상각 및 역률을 구하시오. 우리 아까 임피던스 삼각형 어떻게 구하더라? 자, 직렬일 때는 R, X, Z. 그죠? 자, 그래서 Z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구할 수 있더라. 뭐일 때? 직렬일 때.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위상차 세타는 다시 한번 세타는 어떻게 쓴다고요? 아크 탄젠트 요렇게 R분의 X로. 그죠? 자, 역률 코사인 스타는 Z분의 R로. Z분의 R로. 자, 사인 세타는 Z분의 X로. 자, 이거는 직렬 임피던스고요. 혹시라도 자, 병렬이 나오거든. 자, 병렬이 나올 때는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고자 할 때는 자, 병렬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일단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쓸 때 똑같이 쓴다. R, X, Z를 쓰고 센터각만 위로 올린다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쪼개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직렬 임피던스, 얘가 직렬 임피던스 Z분의 뭐다? RX로 나타내더라. 자, 직렬 임피던스는 뭐였어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X로 나타낼 수 있다 했네. 즉 직렬에서 구했던 임피던스 그대로 나타내서 R 그대로 쓰고 X 쓰고 위상차 뭐 각도에 관련된 거는 세타 값만 뭐로 위로 올리면 되더라. 그 여기 있는 Z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직렬 임피던스처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3, 4, 5. 그러면 병렬 임피던스는 3, 4, 5 중에 5분의 3 곱하기 4에서 2.4가 나올 거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때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뭐분의 뭐? 요렇게 계산해야 되네 이번에. 그죠? 자, 세타를 기준으로 t자 그려야 되니까 x분의 r이 될 거고 x분의 요거 뒤집어줬죠. 그죠? 자, 여기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해야 되니까 z분의 x로. 그죠? 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뭐분의 뭐? 자, z분의 r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 삼각형과 자, 병렬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 직렬에서 했던 거 그대로 써주고 세타 값만 위로 올려서 대각선 그려주면 되더라 했어요. 그래서 직렬 임피던스, 병렬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7번에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직렬 공진 조건은 무엇인가 해요. 자, 이거 RLC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뭘 그려야 될까요? 이거 뭐 그려야 돼요? 삼각형도 그려요? 자, 삼각형 그려도 돼요. 자, 근데 RLC 직렬 뭐 공진 회로라고 했으니까 RLC 회로를 한번 그려봐도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RLC 자, R, L, C 직렬이니까 자, R과 L과 C를 일렬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L은 어차피 뭘로? L만 갖고는 뭐가 안 된다. 얘는 무조건 오메가 L이어야 돼요. 즉 XL로 바꿔놓고 자, 얘는 XC로 바꿔놔야죠. 그죠? 자, 여기에 뭐를 자, 교류를 가해줬더니 자, 교류전압 V볼트를 가해주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 자, 직렬 회로니까 뭐가 일정하다? 전류 I가 일정하다. 자, 대신에 전류 I가 흘러서 여기 각각에 뭐 발생하더라? 전압강화 발생하더라. 그러면 R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우리가 VR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VL, 여기는 V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근데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어떤 소자에 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양단의 전이 차를 전압 강화라고 하니까 이 소자에 전류 I가 흘러서 VR만큼 이 소자에는 I라는 전류가 흐른 점수예요. 직렬이니까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IXL만큼 VL이 흐를 거고 자, 여기에 흐른 전류 I에 의해서 IXC라고 해서 VC만큼 전압 강화 발생할 거다. 그죠? 자, 근데 직렬 공진회로라고 했으니까 자, 직렬 공진회로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또 이렇게 그려보자면 자, 얘는 어떻게 R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여기는 X는
XL-XC로 나타내고 Z라고 할 수 있는데 직렬, 공진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허수부가 뭐가 되더라? 0이 돼버리더라 그랬죠? 그죠? 이 허수부가 0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직렬, 공진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직렬, 공진 조건을 했는데 일단 자 공진 조건부터 봐야겠더라. 공진 조건은 뭐요? 허수부가 0인 회로. 자 여기 있는 허수부 XL-XC죠. 그죠? 우리가 가로축을 실수부, 세로축을 허수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허수부가 0이니까 XL-XC가 0이어야 되더라. 또는 XL=XC여도 되더라. 보고 자 XL은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오메가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메가 L은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이꼴은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자 이거 분모 1이 생략되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줬더니 오메가 제곱 LC는 1이다 라고도 쓸 수 있더라. 이게 뭐야? 공진 조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공진 조건 이렇게 놓고 자 이때 공진 주파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자 공진 주파수 F0는 자 우리 암기했죠? 자 여기 있는 오메가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 넘겨봤더니 뭐였더라?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더라. 또는 이 값을 표현할 때 2파이분의 1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더라. 그죠? 자 그래서 공진 주파수가 있었고요. 자 공진 특성. 자 공진 특성은 자 RLC 직렬 회로에서 X 값이 없어져 버리니까 임피던스 Z가 뭐가 되더라? R이 돼서 최소가 되더라.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반대로 전류 I는 뭐가 되더라? 최대가 된다라고 했네요. 자,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자 RLC 직렬만 있는 게 아니라 병렬 회로도 있더라. 자 병렬 회로에서는 자 이건 직렬이고요. 자 병렬은 어떻더라? 특징이 자 조건과 주파수는 똑같더라. 그죠? 근데 병렬 공진의 특징을 봤더니 임피던스 Z가 뭐가 되고 임피던스 Z가 얘랑 뒤집어진대요. 자 임피던스 Z는 최대가 되고 자 전류 I는 최소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병렬 공진을 여러분이 암기하다 보면 자 이것도 암기하고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직렬 공진을 암기해놓고 뭐한다? 병렬은 뒤집으면 된다.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직렬 공진 조건 있고요. 8번에 병렬 공진 특징까지 자 조건은 똑같더라. 직렬이든 병렬이든 똑같고 자 특징은 직렬 공진을 뒤집으면 병렬 공진의 특징이 된다라고 했죠. 자 9번 저항 8홈과 유도리의 패스 유곰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V 교류 전압을 가하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며 용률은 얼마인가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무슨 회로? 자 저항이 8홈이고 유도리의 변수가 유곰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다 했으니까 회로로 그리게 되면 이런 회로가 되겠네요. 자 R이 8홈이고 유도리의 변수 XL이 유곰이더라. 자 이때 전압은 100V 가해주고 있을 때 흐르는 전류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은 얘를 회로로 일단 그려봐야 돼요. 아 그래서 얘를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직각삼각형도 한번 그려봐야죠. 직각삼각형 그리고 가로축이 뭐였을까요? 8. 자 여기는 세로축은 뭐야? 6. 여기는 10. 내가 6하고 8 바꿔도 되나요? 6하고 8 위치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우리 6하고 8 위치 바꾸면 안 되죠? 얘는 실수부니까 가로축에 써야 되고 우리 여기가 항상 R, X, Z니까 내 마음대로 6, 8, 10으로 그냥 바꾸면 안 돼요. 자 원래 R이 8홈이고 자 X가 6홈이고 Z가 8하고 6을 루트로 자 제곱해서 더해줬더니 15분 나오더라. 그러면 자 전류 I는 뭐예요? Z분의 V 10분의 100이니까 10A가 되는 거고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역률 구하시고 있으니까 우리 임피던스 삼각형 세타 직렬일 땐 세타를 어디다가 저항과 임피던스 사이에 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다 줬더니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얼마? 10분의 8 0.8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교류를 할 때는 물론 회로를 열심히 그려야겠지만 자 뭘 해야 된다?
직각삼각형, 우리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를 열심히 그리다 보면 돼. 그죠? 자, 그래서 R이랑 L이 같이 나왔다면 얘네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위상차가 9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자, 10번. 임피던스의 역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 우리 아까 임피던스 Z는 뭐다? R 플러스 마이너스 J X라 했어요. 자, 이거의 역수 뭐죠? 그죠?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어드미턴스라고 했어요. 어드미턴스 Y는 자, 임피던스의 역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놨더니 자, 결과적으로 R 플러스 JX 쓰자면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요거에 뭐 해줬다? 혈례복소수를 요렇게 계산을 해서 자, 해줬더니 이 결과값이 뭐였어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JX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고 이거는 허수고 그죠? 자, 그래서 어드미턴스 Y는 자, 임피던스의 역수로서 컨덕턴스 G와 서셉턴스의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거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서셉턴스 B로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거의 단위는 임피던스 단위는 옴이었는데 어드미턴스 단위는 뒤집으니까 뭐로 바뀌더라 했네. 임피던스의 역수 자, 뭘로? 어드미턴스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게 써놨죠? 그죠? 이미 다 풀어놨겠죠? 자, 그래서 RLC, 직렬, RLC, 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계산할 수 있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률도 계산할 수 있고 위상차도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전력. 자, RLC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 자, 교류 전력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11번. 전압이 100V, 전류가 5A, 역률 0.8인 어떤 회로의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했네. 자, 전압 나와 있고 전류 있고 역률이라고 하는 게 있네. 역률이 0.8이라는 이야기는 자, 피상과 유효 전력이 있다는 얘기. 그죠? 자, 역률이 일단 우리가 직류에서는 역률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직류에서는 역률이 무조건 뭐다? 1, 100이에요. 역률이라는 개념이 그냥 100%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교류에서 우리가 역률이 있는데 일단 자, 11번에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전력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슨 직류회로에서의 전력이 있었고 자, 직류회로에서 전력 구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자, 교류회로의 전력이죠. 자, 직류회로에서 전력이라고 하는 거 뭐로 나타내라? P라고 나타내자. 자, 전력, 전기가 1초 동안에 한 1의 양을 전력으로 표현하는데 자, 전기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더라?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전압을 공급했더니 전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나요? 자, P는 VI로 나타냈고 자,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자, P는 자, V 대신에 R 제곱했더니 I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자, I는 R분의 V다 라고 해서 대입했더니 R분의 V제곱와트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이게 직류회로에서의 자, 전력이었다라고 하면 교류회로에서는 전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 뭐였어요? 한전에서 보내주는 피상전력이 있더라. 자, 한전에서 보내주는 피상전력이 있고 자, 우리 집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전기를 소비한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한전에서 피상전력을 보내줬는데 우리 집에서 유효전력만큼 쓰이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자, 무효전력이다. 전선로에 깔려있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피상전력은 자, 겉보기 전력이 아니라 PA라고 나타냈고요. 자,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했어요. 단위가. 그래서 단위가 볼트, 암페어를 썼네요. 자, 유효전력은 가장 많이 쓰니까 천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P로 나타냈고 자, VI에다가 피상전력, 즉 한전에서 보내준 전력 중에 내가 몇 프로를 유효하게 썼느냐 그래서 뭐를? 역률을 곱해줬네요. 그죠?
자, 역류를 요렇게 곱해주더라.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되고 단위는 뭐다? 와트더라. 자, 무효 전력은 우리가 PR이다라고 해서 자, VI에다가 역률이 아닌 뭘로? 무효율 사인 세타 곱한다라고 했어요. 자, 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요거의 단위는 뭐다? 바라고 하는 걸 사용하더라. 자, 그래서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 또한 뭐다? 자, 우리가 회로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리액턴스 전체 임피던스 Z라는 개념이 전력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더라? 자, 저항에서 소비되어지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 P라고 하고요. 자, 리액턴스에서 자, 이 발생한 전력을 무효 전력 PR이라고 하고 자, 어디에서 한전에서 보내준 전체 전력을 PA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P는 자, 유효 전력 P는 뭘로? 자, 저항에서 소비되어진 전력이다라고 해서 뭘로 나타냈어요? I제곱 R이다라고 했어요. 자, 무효 전력은 I제곱 X다라고 했고 자, 요걸 합한 거 뭐다? I제곱 Z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전력은 무슨 전력? 유효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유효전력이란 말 대신에 뭐다? 소비전력 또는 뭐 평균전력이라는 말도 사용하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11번에 갔더니 그냥 전력이에요. 그죠? 자, 소비라는 말도 없고 그냥 전력은 하면 뭐다? 아, 소비전력이구나. 그죠? 일반적으로 요 앞에 전력 앞에 이런 말들이 붙으면 피상이나 무효가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뭐다? 유효전력을 표현하더라. 자, 그래서 자, 회로의 전력 P는 전압과 전류 그리고 역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뭘로? 자, 100 곱하기 자, 5 곱하기 역률이 0.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얼마야? 400W인가요? 자, 400W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얘가 단상일 때는 이랬는데 얘가 만약 이 말에 삼상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럼 여기에다 뭘 해준다? 각각 루트 3배를 해주면 되고 얘는 상을 기준으로 하니까 상 기준을 몇 배? 3배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상 기준분할 우리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 앞에 요 식에 루트 3이 붙더라. 그러면 뭐가 된다? 삼상 전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2번 평형 삼상 Y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선전류, 상전압과 상전류로 나타내시오 그랬네. 뭐다? 자, Y결선 자, 삼상을 결선하는 방법은 크게 일단은 두 가지. 자, 정상적으로 변압기 3개를 결선하는 방법이죠. 이게 삼상 결선인데 자, 변압기 3개를 결선하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을까? Y결선과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Y결선은 자, Y결선 먼저 어떻게? Y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죠. 자, 뒤집어서 나타내고 요 Y자 그림 안에 그림에 있는 거 요게 뭐다? 자, 한 상에 걸린 전압 VP가 되는 거고 우리는 전기를 끌어서 쓸 때 선과 선을 끌어당겨서 쓰니까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 선간전압 V를 쓴다. 자,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P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L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VL이 Y결선일 때는 VL이 자, 한 상에 걸린 전압 VP보다 몇 배 크더라? 자, 루트 3배 크더라. 그래서 VL은 자, 루트 3 VP로 나타내고 이때 위상관계도 어떻더라? 30도 선간전압이 30도 앞선다라고 있었네요. 자, 또한 선에 흐르는 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더라. 그죠? 자, ILA 이꼬르 IP로 나타낼 수 있고 요게 한 번 더 나아가면 자, Z분의 VL로 계산할 수 있는데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루트 3이 붙어있어 있어요. 어디에? 루트 3 Y결선이니까 분모에다가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되더라. 그래서 IL은 자, VL이 혹시라도 나와 있으면 루트 3 Z분의 VL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델타 결선은 자, 요 델타 삼각형 상에 자,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상전압. 자,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을 선간전압. 자, 그리고 한 상에 자, 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P라고 하고 요 선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더라. 자, 근데 여기에서는 Y결선일 때는 선간전압이 루트 3배 컸는데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똑같다 그랬죠? 예. 그죠? 똑같고 대신에 흐르는 전류 항상 제가 L을 먼저 썼어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압 전류가 뭐니까 선간전압, 선간전압과 선헤르는 전류를 쓰니까 그래서 L을 기준으로 L을 앞에다 쓰더라. 그래서 IL은 IP보다 몇 배? 또 3배 크고 위상은 산소가 뒤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가 또한 어떻더라? 자, IL을 루트 3 IP 이렇게 계산했는데 또 VL이 주어지고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나와요. Z분의 뭐다? VL이더라. 자, 그러니까 루트 3 어디에? 델타.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라 했네요. 자, 그래서 Z분의 루트 3 VL이라고 이것도 이렇게 했을까봐요. 헷갈려 하시니까 자, 루트 3 Z분의 VL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Y 결선 1대, 델타 결선 1대, 전압 반대. 자, 3항에서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오니까 얘네들은 꼭 맞춰야 돼. 다른 거 몰라도 얘네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3상이구나. 3상에서는 루트 3이 이렇게 Y 결선, 델타 결선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죠.